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베트남에서 쭉 살아온 베트남 여자고요.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베트남에 여행 온 남편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고요. 사랑 하나만 보고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던 나라를 떠났지만 막상 이곳에 오니까 친구도 없고 한국어도 거의 못해서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수소문 끝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 공장에 취직했는데 돈도 벌고 베트남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죠. 남편이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베트남 동료들과 어울리는 그 시간이 유일한 휴식처럼 느껴져서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기자 남편은 욕설과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는 맞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더 흥분하더니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일찍 들어온다는 약속을 지켰더라면 때릴 일도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베트남 국적자이니 정이혼을 하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하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이 이제 베트남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시기는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랑 이혼할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할 때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법원의 관할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특정 지역의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법원의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재판 관할권은 국제사법이라 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국제사법에서는 재판의 당사자 중 외국인이 있다든지와 같이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중에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다면 일단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대한민국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연자님께서도 외국 국적자시지만 혼인 신고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하신데 사연자분은 이제 이혼 사유로 어떤 거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께서 이혼하시려는 가장 직접적인 큰 이유는 남편분께서 사연자님께 계속 폭력을 휘두르는 것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일단 민법 840조 3호에서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또 남편분께서는 사연자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다른 관점이나 다른 방법으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사연자님께서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늦게 들어오는 것을 폭력만을 써가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께서도 늦게 귀가하지 않기로 남편분과 약속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지금 사연자님과 남편분 사이는 애정은 전부 사라지고 이제 서로만 탓하다가 결국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민법 840조 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폭력도 있었고 이미 부부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여서 파탄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혼이 가능하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사연자분에 대해서 남편은 사연자분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본인이 폭력을 쓴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주장은 이제 법원에 갔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네, 남편분께서는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연자님께서 남편분과 약속을 어기고 계속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연자님께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남편분의 폭력은 사연자님의 잘못 때문에 유발된 폭력이기 때문에 남편분에게는 이혼당할 만한 유책이 없다. 오히려 사연자님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소송에서도 이런 식의 주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연자님께서 남편분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편분께서는 사연자님과의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폭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고 급기야는 사연자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위험한 물건까지 들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남편분의 폭력은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중합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님과 남편분 사이에는 남편분이 폭력을 행사한 이래로 뭔가 관계나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네. 계속 악화되어 왔고 그에 따라 남편분의 폭력 정도도 점점 심해진 결과 지금 두 분은 같이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파탄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사연자님께서 남편분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남편분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결국 사연자님께서 남편분의 폭력보다 더한 잘못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연자님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내가 때린 거니까 내가 때린 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남편이 만약에 이혼을 안 해줘서 사연자분이 혼자 이제 베트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베트남에서도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연자님과 남편분께서 베트남에서도 이혼 신고를 하신 상황이라면 두 분이 한국에 상시 거주한 상황이라도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을 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연자님과 남편분께서 베트남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이혼 신고를 해놨고 네. 베트남에서 상시 거주한 상황도 아니라면 베트남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서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와 이혼을 할 때 문제되는 것이 국제재판 관할권입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한 곳과 사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력은 이혼 사유로 될 수 있고요.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